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벤츠 CLS 차량입니다. CLS 20년식의 2.0 디젤 엔진이고요. 또 엔진 체크 등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비스 기한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의뢰를 하고 AS를 받고 리콜을 받고 또 수리를 했으나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므로 저희 차성 테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장 코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낙스 센서 이상이라고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낙스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고장 코드입니다. 엔진 체크 등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몇백 킬로, 뭐 200km를 타면은 이렇게 이 고장 코드의 내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장 코드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장 코드 자체가 정말 낙스 센서의 센서 불량인지 아니면 실제로 낙스가 많이 나오는지 이것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낙스 센서의 이런 고장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낙스 센서가 앞과 뒤에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앞뒤 모두 일단 정상적인 이런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뒤에 낙스 값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장 코드를 띄우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낙스 센서를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스 센서가 불량인 상태로 우리가 점검을 해봤자 이 정확한 수치를 우리에게 데이터로 제공해 줄 수가 없으니 이 낙스 센서를 교환하고 정상 낙스 센서 값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정말 센서 불량인지 아니면은 엔진에서 낙스 값이 제대로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낙스 센서 이제 후단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데서 한번 센서를 바꿨다고 했는데 그런 수치값을 못 믿어서 이렇게 바꾸긴 하는데요. 센서 끝단에 보면은 약간 요소수가 그냥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센서가 정말 또 불량이어서 이런 고장 코드를 띄우는지 아니 실제적으로 이제 엔진에서 낙스값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절차로 일단 센서를 정상적인 센서로 이제 교환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자, 낙스 센서를 이렇게 교환하기 위해서 새 걸로 교환합니다. 수개월 전에도 이랑 같은 문제로 낙스 센서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낙스 센서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또 모듈이 낙스 센서에 달리는데요. 이 감지 센서가 있고 이 모듈에서는 이 감지 센서의 또 히팅 작용과 이 전류값을 계산해서 연산을 하여서 낙스 값이 얼마인지 이슈에 보고를 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낙스 센서가 좀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은 이 새 것으로 낙스 센서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센서를 교환했으니 이 낙스 값이 얼마나 제대로 나오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운행 중에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판단함으로써 정말 이게 센서 불량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로 엔진에서 낙스 값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 60km에서 80km 정도 운행 중에야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센서 자체가 열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낙스 값이 명확하게 나오는 이러한 시점 중에 또 이제 요소수가 분사가 되고 분사된 요소수와 그리고 촉매와 그리고 이제 낙스 값이 높은 이러한 매연이 만나서 이 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단에서 이렇게 낙스 값이 많이 나왔는데 요소수와 이 촉매 시스템을 거쳐서 후단에서는 이런 낙스 값이 아예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값을 ppm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ppm이 또 낮아져야 이제 고장 코드가 발생하지 않는데 높아지면은 고장 코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ppm이 높아지는 이러한 이유 자체가 촉매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소수 시스템 자체가 좀 이제 불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엔진에서 과도하게 낙스가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자체가 일단은 정확하게 또 작동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고장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시운전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고장 코드가 발생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운전 시에는 이러한 낙스 센서의 낙스 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 ppm 미만이면은 낙스 값이 정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가속을 하거나 RPM이 조금 높아지면은 이러한 낙스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낙스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정속 주행 시란 낙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 요소수 인젝터에 이러한 문제나 또 연료 인젝터에 이러한 문제로서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정속 주행체는 괜찮다가 조금 배기 유량이 많아지면은 가속을 좀 하게 되면은 이 낙스 값이 증가하는 걸 봐서는 DPF 안에 있는 이러한 촉매가 좀 노후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매가 노후화가 됨으로써 배기가스와 그리고 요소수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촉매가 만나서 화학장을 일으켜 이런 낙스 값을 떨치는데요. 배기 유량이 많아질 때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 촉매가 노후화가 됨으로써 이렇게 반응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석대로 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DPF를 교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DPF를 교환하게 되면 비용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 차성테크에서는 이러한 낙스 값을 떨기 위해서 요소수에 있는 촉매를 클리닝을 함으로써 이 DPF를 살려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로 인해서 특수한 약품을 DPF에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클리닝을 시도해서 이 낙스 값을 떨어뜨려서 정비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DPF 시작점입니다. 터보부터 DPF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이에 주입구에 낙스해서 첫 번째 이런 주입구를 풀어서 이쪽으로 약품을 좀 집어넣어서 클리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낙스 센서도 벤츠 센터에서 새 걸로 이렇게 교환을 했었네요. 네, 이렇게 DPF 클리닝 이후에 또 이제 시운전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운행을 했는데 고장 코드는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클리닝으로 인해서 이제 DPF가 살아남으로써 요소수 낙스 값이 제대로 떨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벤츠 CLS 요소수 관련 고장 코드의 해결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 요소수 고장 관련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붙였는데요. 요소수 자체가 분사가 안 돼도 고장 코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처럼 DPF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도 요소수 관련 고장 코드를 띄웁니다. 또 엔진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 연료 시스템 자체가 좋지 않아도 이 요소수 고장 코드를 띄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바꿔보고 또 저거 바꿔보고 하다가 모두 다 바꿔버리면은 해결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큰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한 고장 진단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수 낙스 값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고장 진단 영상과 또 해결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또 하나 참고하시면서 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